적과의 동침, 5월 동주, 경쟁자와 손을 잡을 때 자주 쓰는 말이죠.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업체로 잘 알려진 이 시스코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는 화상회의로 대표되는 협업 툴 시장인데요.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와 혼합해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워크가 확산되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협업 툴 시장의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저는 지금 산호세 북부에 자리 잡고 있는 시스코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스코가 하이브리드 워크 체험센터를 전 세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시스코가 구상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워크의 모습과 그리고 전략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시스코가 구상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워크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 공식 개장하지 않은 하이브리드 워크 체험센터를 시스코가 취재진에게 공개했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AI 머신러닝이 화상회의 화면을 최적으로 확대한 뒤 구분해주는 People Focus 기능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앉아있는 3명의 팀원 얼굴은 처음에는 작았지만 People Focus 기능을 사용하니 이렇게 확대됐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은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죠. 또 소음 제거 기능은 장난감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화상회의에서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화이트보드 기능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상회의를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면 각자의 생각을 한 곳에 적을 수 있는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 웹엑스의 화이트보드 앱을 사용하면 회의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고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또 시스코 웹엑스는 원격 진료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시스코가 생각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워크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시스코의 글로벌 협업 생태계 확대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보시면은 MS 애플과 협업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또 시스코는 하이브리드 워크에 올인하겠다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이제 아무래도 이 하이브리드 워크라고 하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리모트 워크, 재택근무에서 이제 다시 사무실 출근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지금 이게 혼재돼서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워크,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가 좀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을 것이냐. 시스코는 이제 이 협업 툴, 이런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협업 툴에 대해서 우리는 올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사진을 보시면 약간 인도계 분이신데요. G2 파텍 보안협업부문 부회장입니다. 시스코에서 보안부문 그리고 협업부문을 맡고 계신 부회장인데 특히 협업 부분이 이 시스코의 협업 툴을 맡고 있는 이런 웹엑스 이 부분을 좀 맡고 계신 분이에요. 총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난 21일 시스코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좀 열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온라인으로 지금 개막을 했거든요. 협업 솔루션 행사 웹엑스1 2022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의 협력을 발표를 했는데 그에 앞서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좀 상세히 설명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시스코 is all in on hybrid work 이렇게 지금 써있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워크에 우리는 올인하겠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얘기가 나왔나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25일, 26일에 웹엑스1 2022 행사가 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일단 그 앞에 사전 간담회에서 G2 파텍 회장 어떤 얘기를 했느냐. 시스코는 고객들의 하이브리드 워크에 올인했다고 하면서 고객들이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런 만큼 네트워크 그리고 협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보안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포괄적인 생태계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MS와 애플과 협업을 좀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 시스코는 자사의 협업 툴 장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화상회의 플랫폼인 팀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운영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원래는 이 팀즈가 굉장히 시스코의 협업 툴 장비는 이 웹엑스라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원래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소프트웨어들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장 잘 구현이 되고 있는데 이 시스코의 협업 툴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또 사실 보면은 뭐 회의실 전체에 설치되는 시스코 룸 시리즈들도 있고 그리고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쓰는 개인용 그런 시스코 데스크 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어떤 주변에 소음도 다 제거를 해주고 이런저런 또 그리고 화상도 굉장히 얘가 제가 움직이는 것까지 따라가면서 화면을 잡아주고 이런 등등의 굉장히 성능이 꽤나 뛰어난 이런 그 화상 회의 장비인데 이런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실 기본적으로는 웹엑스라는 시스코 자체 이런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기본 OS로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도 여기에 똑같은 여기 시스코 장비에 탑재를 하도록 하겠다, 내년부터 탑재를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웹엑스, 시스코의 웹엑스와 MS 팀즈 가운데 기본 운영체제 둘 다 어떤 걸 사용하더라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원래는 시스코의 웹엑스를 활용했을 때 이 장비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를 사용하더라도 똑같이 장비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애플과의 협업도 확대를 했는데요.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의 영상을 웹엑스에 공유하도록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코의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이 웹엑스인데요. 웹엑스라는 소프트웨어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의 대표적인 모바일 기기죠. 전면과 후면 카메라에서 이제 찍고 있는 실시간 영상을 바로 이 웹엑스라는 웹엑스 미팅이라는 화상회의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시점이 바로 나우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당장 지금 가능해지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가들이 한 지역에 뭘 짓겠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회의를 하는 사람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바로 켜서 보여주면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카메라를 활용해서 보여주면은 이게 바로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회의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죠. 사실 이제 이런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이런 영상이라는 게 굉장히 고퀄리티라는 이런 그 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과 그리고 시스코의 이런 화상회의 소프트 그 높은 수준을 같이 결합을 해서 뭔가 이렇게 같이 연동을 해서 더 퀄리티가 더 높은 수준의 화상회의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협업하는 것에 앞서서 지난해 시스코는 애플의 카플레이와 웹엑스 소프트웨어를 연동해서 운전을 하면서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협업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는 조금 더 확대를 해나가는 거죠. 시스코가 지금 애플과도 협업을 확대했고, MS 마이크로소프트와는 이제 새롭게 이제 이렇게 자기 장비에 이 소프트웨어를 내주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내주고 있는, 그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스코가 다른 테크 업체와 협업에 집중하는 것은 시스코 단독으로는 협업 툴 생태계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파텍 부회장은 시스코의 올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85%가 화상회의 플랫폼 2개 이상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개만 쓰는 데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줌을 쓰면서 또 이렇게 시스코의 웹엑스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구글 미트를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는데, MS의 팀즈를 쓰기도 하고요. 이런 유행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플랫폼 중에서 최소 2가지 이상을 쓰는 사람들이 85%였다,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플랫폼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복수의 플랫폼이 매끄럽게 작동되는 장비를 더 선호한다. 여기에서 이제 이 시스코는 생각을 한 거죠. 협업 툴을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수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그 고객의 특성을 반영해서 개방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협업 툴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나겠다라는 이런 전략으로 좀 보입니다. 사실 글로벌 협업 툴 시장은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이걸 좀 전망한 것들이 지금 포천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서 좀 찾아온 건데요. 이 보시면 이쪽 부분에 좀 있습니다. 근데 좀 작게 좀 나와 있긴 한데, 2021년에 이 글로벌 협업 툴 시장이 172억 달러에서 2028년 407억 달러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3.2% 성장할 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시스코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이 협업 툴 시장에서 이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드린 그 협업 툴 시장은 그 규모는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합친 거거든요. 근데 화상회의 소프트웨어에서는 시스코 웹엑스 시장의 점유율이 41%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 시너지 리서치 그룹의 조사인데요. 100명 이상 글로벌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시스코가 41%, 그리고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34%, 줌이 16%,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9% 이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사실 저희가 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시장 판도는 시스코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이게 페이드입니다. 이제 줌은 사실 저희가 많이 쓰고 있긴 하지, 많이들 쓰고 있지만, 줌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무료 구독자들이 많은데, 여기 지금 페이드, 유료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영상 협업 하드웨어에서는 어떠냐? 영상 하드웨어 장비 시장에서는 시스코가 시장 점유율 30.1%로 또 역시 여전히 선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뒤를 이은 게 이제 로지텍이 19.1%, 한 10%가량 차이가 나죠. 그리고 폴리가 16.9%, 그리고 화웨이가 4.9%, 마이크로소프트 또 나옵니다.
4.3%.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시장 점유율 1위, 소프트웨어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시스코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5위인 이 마이크로소프트 손을 잡고 뭔가 이 시장을 계속 더 판을 키워보겠다. 판을 키우면서 자신의 파이도 더 키워보겠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세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코의 협업 부문은 202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 8월부터 7월까지인데요. 얼마 전에 끝났죠. 이 전체 매출이 516억 달러였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이쪽 협업 부문의 매출 비중은 전체 9%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9%라고 계산해 보니까 약 46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516억 달러가 한 73조가 좀 넘는 금액이고요. 꽤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전체 매출을 따지면은 여전히 아직 뭐 10분의 1에 채 못 미치는 수준이죠. 네트워크 장비, 원래 이 시스코 하면은 여러분들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 회사다 이런 그 별칭이 좀 붙어 있었는데요. 여전히 그 네트워크 하드웨어 부분이 46%로 여전히 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서비스 부분이 26%, 그리고 인터넷 for the future, 그러니까 인터넷 미래 기술에 대한 그런 사업 부문이 10%,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콜라보레이션 협업 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키워나갈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 매출 규모가 493억 달러, 498억 달러, 516억 달러 이렇게 요 정도 수준입니다. 계속 이렇게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성장이 더디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성장 정체를 겪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480억, 493억, 그리고 519억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훅 꺾였죠. 2020년 20회계년도에 493억으로, 그리고 다시 조금 회복하는 것 같다가 다시 2022년에 또 계속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매출 증가 폭이 굉장히 좀 더딥니다. 2021년에는 1%, 그리고 2022년에는 3.4% 증가를 했거든요. 크지 않은데 또 지난 7월까지 지난 그 2022년 회계연도에서 그 실적을 발표가 난 다음에 그런 그 시점에 2023년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자체 전망치를 내놨는데 그게 52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회계연도 대비 2.3%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자체적으로 지금 추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세가 다시 또 살짝 꺾이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 3.4%도 그렇게 높진 않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조금 더 1%포인트 이상 줄어들 것이다. 그 성장폭이 좀 작아진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인데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있는 아까 10% 이상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 협업툴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라는 게 지금 시스코의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하이브리드 워크에 올인하겠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 협업툴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 그래서 지금 성장 정체를 좀 돌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좀 크게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지금 위에서 보시면은 2022, 2021, 2020년인데요. 136억에서 128억으로 줄었다가 다시 139억으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 달러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좀 112억에서 106억 그리고 118억 이렇게 약간 꺾였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인데요. 사실 그렇게 크게 지금 증가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가는 지금 어떻느냐 보시면은 지난 10월 13일에 38.6달러로 굉장히 저점을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나스닥 종목들이 다 안 좋죠. 시스코 시스템스도 나스닥 종목인데요. 이때 38.6달러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24일 43.54달러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3개월 그래프인데 3개월 기준으로도 지금 고점 대비 아직 조금 더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직 좀 더 올라가야 될 부분이 좀 많은데 시스코를 바라본 월가의 시각 어떤지 좀 봤습니다.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전체 한 18개 금융투자사가 지금 이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6곳이 매수, 그리고 11곳이 중립, 1곳이 매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매도 보고서 낸 곳까지 있고, 그리고 또 평균 목표 주가는 52.73달러입니다. 그래서 한 21.11%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 나온 게 2달 전에 이 실적을 발표했을 때 연간 실적을 4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내놓은 거라서 아직 최근 보고서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분위기 반영은 좀 덜 돼 있다는 거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지금 시장 보고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브리드 워크에 올인하고 있는 시스코의 전략이 과연 시스코의 성장 속도, 둔화된 성장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경기 침체에 고객사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는 이런 빙하기에 협업 툴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서기열 특파원이었습니다.